오늘 준비한 책은 총 2권이에요. 모드 줄리앵의 완벽한 아이, 그리고 소재원 작가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통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편인데 어쩌다 보니까 소설을 연달아 읽게 됐고요. 그게 오늘 이 2권의 책이었습니다. 사실 김혜란 작가의 비행운까지 해서 3권을 연달아 읽었고, 그 3권을 다 보고 나니까 고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립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권을 다 준비하려다 보니까 제가 버거워서 김혜란 작가의 비행운은 빼고 2권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은 진짜 물리적인 차단으로 인해서 세상과 단절된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936년 34살의 루이 디디에, 사회적 성공을 이룬 부자고요. 프리메이슨 교리를 받아들여서 이 세상이 타락했고 어두운 힘의 먹이가 돼버렸다는 영적 관념을 지닌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한 광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6살인 광부의 딸 잔인이라는 아이를 자신에게 맡기라고요. 안락한 삶,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고요. 대신 아이와는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광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이후 기숙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잔인을 이 루이 디디에는 아내로 만들고요. 자신을 닮은 금발의 딸을 낳게 합니다. 그 딸의 이름이 모드. 모드를 선택받은 인간으로 키울 계획으로 잔인에게 모두의 교육까지 책임지게 하면서 집에 가두고 세상과 단절을 시키게 됩니다. 자, 알고 보니까 자신의 딸을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자신보다 30살 가까이 어렸던 잔인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런 잔인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던 거였어요. 학대와 감시, 강요와 강압적인 삶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요. 기쁨도 흥분도 감춘 채 살아야 했던 모드. 이런 모드의 문제는 자책한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모드는 스스로 자책하고 책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갈망하고 탈출을 탐하면서도 결국 지금 이곳이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차단이 낳은 신체적, 정신적인 고립이겠죠. 세상과 단절된 삶 속에서 살아가던 어린 모드의 유일한 친구는 동물들, 그리고 책이었습니다. 고립돼서 살아보지 못했던, 느낄 수 없었던 것들과 교감을 이룰 수 있었던 유일한 것, 바로 동물들과 책이었기 때문에 모두는 마른 삶 속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고요? 이 책 속의 모드라는 아이는 바로 이 책의 작가 모드 줄리앵입니다. 표지 속에 까만 밤하늘과 하얀 눈밭 위에 사슴 한 마리가 보이시죠? 여느 때처럼 책을 읽기 전에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넘겼던 이 책 표지가 가슴 아프게 다가온 순간들이 책을 읽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고 해서 불려진 소록도. 이 책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던 소록도 병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위안부에 끌려간 어린 소녀들의 이야기도요. 기자 부부인 한기준과 유소연이 각자 취재를 위해서 위안부에 끌려갔던, 이제는 할머니가 된 순덕을, 그리고 강제징병 후에 소록도로 끌려갔던 할아버지 수철을 만나러 가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책은 강제징병을 당하고 소록도로 끌려간 서수철, 그리고 서수철과 결혼을 약속한 오순덕의 순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순정이 아픈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켜지는지 잘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강제징병 당한 뒤에 한센병에 걸린 서수철. 책의 표현대로라면 조선총독부가 소록도라는 곳에 문둥이들을 가둬놓는 시설을 만들었고,
이 문둥이들을 요긴하게 쓸 계획도 있어요. 서수철은 이런 소록도에 보내지게 된 겁니다. 오순덕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강제징병 당한 서수철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했고요. 동네에 있는 돈을 죄다 끌어 모아도 50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군 군복을 만드는 공장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마을 이장의 말을 믿고 그 말에 속아서 마을에 있는 처자 7명과 함께 싱가포르로, 대만으로, 미얀마로, 그리고 순덕은 만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모두가 그곳이 위안부인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각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수철과 순덕은 주변의 도움으로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고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데요. 사실 이 책의 줄거리라고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아프고 슬픈 우리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그 자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74년 동안 각자 고립된 삶 속에서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수철과 순덕은 만나게 됐을까요? 한 권의 역사책 같은 소설, 하버드대학교 램지어 교수에게 선물하고 싶은 소설, 소재원 작가의 이야기였습니다.